그 지방선거가 절실한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이 될 것 같은 좋은 사람. 아,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이 네. 될 것 같은 네.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아니 사실 방송하지 말라니까. 아유 구독자 몇 명 날라갔네. 장동혁 또. 대표에게 가장 좋을 수 있는 사람은 네. 한동훈 대표예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진짜. 한동훈 대표인데 어. 예, 네. 다 야 진짜 재밌잖아. 재밌다. 박정근 사령관의 말이 맞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사이의 갈등의 그 농도는 둘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 갈등의 크기가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드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뭉친 YB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뭐 추석도 끼고 뭐 하다 보니까 6주 만에 나오셨어요. 예. 잘 지내신 거죠? 그냥 형이 먼저 얘기하시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 페어였는데 요즘 이렇게 계속 엇갈리고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완전체로 뭉치니까 재결합하는 느낌이죠.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박상수 대변인의 이 채널에 좀 맞춰 있는 방송을 하다가 또 박상수 대변인과 다른 사람들하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아 오늘에서야 드디어 다시 채널을 맞춰서.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분께 예, 나오신 걸로. 예. 6주 만에 어쨌든 다시 만났는데 약간 9월 달이랑 11월 달 지금 그 사이에 국감도 있었고 맞아요. 조금 여야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은 야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성과가 많습니다.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것도 그렇고 관세적인 측면도 처음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민주당은 지금 좀 돌아온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지옥 문턱까지 가는 사이에도 지지율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대선이 12월에 있었고 또 취임을 인수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연초에 했었어요.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이게 중간에 끼게 된 거죠. 첫 번째 국감이 사실상 너네 국감이냐 우리 국감이냐 여기에 대한 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3분의 2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 3분의 1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방어를 잘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전략이 뭐였냐면 정책 국감으로 갈 것인가 인물 국감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이상경, 이찬진, 최민희까지 해서 완전히 인물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저는 득점을 했다. 그러면 정책 국감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사실 또 여당의 스킬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정부 국감이어서 그런지 좀 그러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사실 뭐 특검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여당 패널로 있었던 시절에도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여당 지금 패널들도 그렇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이번에 진짜 국감에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것들도 나오고 대법원도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김현지 씨만큼은 완전히 그냥 무풍지대에서 홀로 독야청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타격감도 없었어요. 사실 전 지금도 그렇게 타격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감증이었나 이런 생각 반성을 좀 하긴 하는데 왜냐면 김건희 씨와 이 김현지 씨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때리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딱 불러가지고 딱 앞에 나가가지고 핍박받는 모습 보이면 크게 오히려 우리가 뒤집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사실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 또 구질구질해지니까. 근데 여튼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공격을 잘 하신 것 같다. 강 부대님이 말이 길어진 거 보니까 방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보고 있으면 내가
자,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네. 그 12월 달 되니까 이제 양당에서 벌써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깃발 든 것 같은 게 장동혁 대표인데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거라고 보나요? 저는 좀 사실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현재 보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그래요. 면회를 갈 거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차라리 갈 거면 조용히 일반 면회로 가서 10분 보고 와서 그 이야기가 새어나오게 했단 말이죠. 자신에 대한 지지층도 만족을 못 시키고 게다가 중도에도 해악을 끼치는 지금도 그런 행보를 한 다음에 광주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5.18 묘지를 또 가겠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갔다 오고 나서 5.18 묘지를 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진정성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본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국우로 한국 언론에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앞으로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도 총리가 되면 그렇게 못한다. 나도 극잘하고 막 이렇게 들었지만 나도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 전체를 보게 되더라 라는 표현인데 그런 말을 저는 그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돌려주고 싶고 장동혁 대표가 가장 취해야 될 합리적인 선택은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싹 다 끌어안아 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다 박수 칠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전지적 장동혁 대표의 그 놈놈놈 그 지방선거가 절실한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이 될 것 같은 좋은 사람 하나씩 집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아,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이 될 것 같은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아니 사실 방송하지 말라니까. 아유 구독자 몇 명 날라가네. 장동혁 또. 대표에게 가장 좋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예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진짜. 한동훈 대표인데 가장 의외성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의외성에서 바람이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성 지지층이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중도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만 해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예측 가능한 수준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폭발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봉합을 과연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역할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큰 지도자로 큰 정치인이 될수 될 수도 있다. 있어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래야 정치는 더 극적이지. 상상력의 게임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좋은 자라고 말을 했냐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절실한 거는 지방선거의 승리예요. 그럼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냐 없냐 이 기준은 최소한도로 서울시장은 상수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특검 조사로 인해서 자빠지지 않으면 지금 뭐 거의 오세훈만한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사실 좋은 관계로 같이 가는 게 맞다. 두 번째 나쁜 자. 예. 네. 다 야 진짜 야, 이거 팽팽하다. 재밌잖아. 저는 여기 인물 중에는 없고 김민수 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붙여주고 싶어요. 나쁜 친구, 나쁜 친구. 친구 가만히 있으면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형 그냥 좀 장동혁 대표가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같은 말에 나쁜 친구 이런 느낌인가요? 엄마가 놀지 마라 했던 친구. 그런 느낌으로 강부대가 고른 거는 어쨌든 당무감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장동혁 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내란 재판에서 그 곽정군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는 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굉장히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남겼어요. 저도 어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김 빠진 제로콜라 독대 당대표 취임 100일 앞두고 뭐 이런저런 비전 선포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던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김 빠진 제로콜라 독대 때문에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든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 좀 서운함으로 남아요. 근데 지금 과연 곽정군 사령관의 말이 맞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사이의 갈등의 그 농도는 둘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한 전 대표가 제일 만약에 잘 알죠. 한동훈 대표가 그 갈등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담하다, 비통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일 만큼 악화되지도 않았고 나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보다 윤석열을 믿는다. 라는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정도로 악화된 사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 법조 기자 한 분한테 기사 나오기 전에 받았어요. 곽종근 사령관이 뭐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더군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져 있으면 증명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큰맘 먹고 얘기한 그렇죠. 거라고 했죠. 법정에서 또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위증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한 자. 이거는 저는 이분이 늘 궁금했어요. 오늘은 뭔가 일치가 안 되네 하나도. 안철수 의원 뽑은 이유는 뭔가요? 혁신위 때부터 시작해서 그 행보가 항상 좀 이상하다. 이상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정치인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음에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정치인 중에서는 딱히 없잖아요. 물론 지지층은 있어요. 당원들의 지지층은 갖고는 있는데 왜 그런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부대님은 이준석 대표 뽑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는 의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혁신당은 내버려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중에 대선도 아니고 굳이 지방선거에 이준석을 품어 안아가지고 이게 이제 당내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또 플레이를 잘해버리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작정 좋은 역할만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크고 시기가 너무 빠르다. 여기서 의문의 일패가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뭐 의원님 지방선거에서 뭐 역할이 없을까요? 근데 유승민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선전하고 잘하면 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이것저것 가릴 때는 아닌 것 같다. 경기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추미애, 김병주 여러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그 추미애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위 현역 김동연, 2위 추미애, 3위가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제 박빙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리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럼 판이 좀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로 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아마도 정책적인 면보다는 누가 더 친명이냐,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냐, 뭐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새로운 프레시한 사람이 나와서 판이 바뀐다. 여기에 맞는 비슷한 느낌이 가야 되면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가 유리하죠. 근데 뭐 저쪽에서 뭐 김민수 최고 나온다. 아시죠? 누구 나올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누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방선거의 본질에 들어가서 야당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 이유예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당에서도 충성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전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탄탄하게 선명성 있게 경쟁력 있는 야당으로 존재를 해주는 게 여당에게도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도 또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중지법을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하루 만에 철회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 정대가 일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항상 협의를 하잖아요.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 못했을 거야.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으로서는 유동규와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어떤 이제 재판 선고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수뇌부라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무죄라고 하면 재판받아라. 그 논리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정당방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제2의 명청대전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아마 정부에서 점점 이제 이 당의 이와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자제하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이 지금 보면은 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밖에서 보여지기에는 2차 명청대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정지법은 어쨌든 이제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긴 했는데 이제 사법개혁은 계속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역풍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뭐 사법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너무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인생이 달린 이 상고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고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합리적이라고 봐요. 다만 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여당이고 너희들이 다수당이라고 다 해먹는구나 이런 느낌만 안 주게 국민의힘과 잘 협의만 해서 완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도 나중에 우리도 천년만년 여당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법행정위원회도 대법원장이 모든 대한민국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눈치 안 볼 수가 있어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은 법률가들은 계속해서 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치는 걸 해버리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사법부를 민주당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대법관의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그런 일들이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이것은 흐름이야. 1차 저지선이 뚫렸으니까 2차 저지선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취지에 입각을 해가지고 협상을 좀 하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뭐 헌법재판관 방식으로 바꿉시다 라든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22명 다 우리가 임명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도 말의 기술인 건데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서로 간에 자존심이 있고 서로 뒤에 진영이 있고 또 협상을 끝나고 나면 가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룰을 얘기하자고 해야 돼. 룰을. 일단 저희가 또 다른 거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얼핏 최민희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얼핏. 이제 네. 얼핏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대표에게 최민희 위원장이랑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었고 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직접 어떤 사정인지 듣겠다고 해서 연락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 자, 일단은 박수매 먼저. 네.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게 같은 간형파지만 너무너무 많이 가졌고 그러한 모습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굉장히 너무 큰 부담일 것 같고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말을 외치고 싶을 것 같다. 과방위원장이라도 그만두기를 바라지 않을까. 속으로는 예. 말은 왜냐하면 지금 별로 임기도 별로 안 남았고 국정감사도 끝났어요. 과방위원장이라도 그만두면 일단 국민들의 이 들불 같은 이게 조금 일단은 스톱이 되잖아요.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자해지라고 쓰신 이유는 뜻은 뭔가요? 그 지금의 상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녀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액션 플랜 1번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 봉투에 넣어서 줬는데 10,000원 줬는지 100만 원 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았으면 돌려주는 게 맞다. 그건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 MBC와의 문제인데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MBC 본부장을 퇴장시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사과해? 뭐 제가 사과해? 이거 안 맞잖아요. 이 MBC와의 갈등 문제는 본인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어떤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프렌들리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제 이거 붙인 거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A죠. A 약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저는 60점 주고 싶어요. 60점 만점에? 아니 야당 입장에서 50점 이상을 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60점을 준다는 거는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좋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원래 민주당은 그러잖아요. 예. 제가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당하고 취소 소송도 지금 넣어놨지만 소송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다 좀 이렇게 공개를 이제 좀. 근데 그거 말 안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한계 쪽 사정 물어봐도 저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해? 삶과 경제와 직결되는 아니 우리 거니까.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다 얘기 못 한다는 거. 근데 왜냐하면 지금 말이 좀 엇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관세가 포함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쌀과 소고기 같은 농산물 개방이 토털리하게 열린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국민들이 되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게 궁금해하죠. 있고 네. 원래 처음에도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현금 지원은 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160몇 억 불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천억 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좀 투명하게. 왜냐면 말이 적어도 엇갈리니까. 러트닉이나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아이, 일단 빨리 이제 네, 팩트 시트 먼저 빨리 팩트 좀 체크부터 좀 예, 빨리 해주시면 빨리 나왔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